그 다음에 이제 꼭 제가 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격상 장단점인데, 사실 성격상 장단점 이 질문 같이 가져가실 때는 뭐 취미, 특기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인물까지 해서 쌍으로 좀 묶어서, 뭐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들으면은 뭐 정답이 당연히 없는 질문이고, 이 친구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쌍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존경하는 사람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다? 면접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관이랑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 가지수가 거의 제한적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생각도 같이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 때 다시 여러분들 면접 답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팁을 드리면 면접관도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틀린 건 아니지만 면접관이 우리 부모님을 모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다면 면접관도 아는 사람을 얘기해줘서 면접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이제 입사 후 포부가 될 거예요. 사실 입사 후 포부는 면접 때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면접이 끝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처럼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해요. 일단은 두 가지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꼭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회사를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상사 때문에 많이 그만두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참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안 가도 돼요. 자기소개서는 네가 입사 후 포부에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면 면접장에서는 거의 끝났고요. 이미 면접관의 평가는 끝났을 겁니다.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준비할 건 뭐냐면은 마지막 할 말이 되겠죠. 마지막 할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처음부터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성격상 장단점, 가치관, 존경하는 사람 등 요 시리즈까지 준비를 했고 입사 후 포부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이걸 다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할 말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내 핵심 콘텐츠, 킬러 콘텐츠인데? 라고 준비한 사항을 안 물어봤으면 그때 얘기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이 얘기를 다 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소회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현대자동차를 제가 정말 오고 싶었던 기업이었고 서류 전형 진행하면서 또 이제 인적성 진행하면서 1차 면접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에 오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확인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더 노력했고 또 1차 면접 때 봤을 때 면접관 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 보고 되게 지원자를 많이 배려하고 있구나 그런 점들이 좀 감동으로 다가왔고 다른 무엇보다 이 면접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내가 진짜 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가볍게 여러분들 소회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제가 여태까지 뭐 다시 한번 제가 이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안 들리거든. 중요한 거. 내가 직무 역량을 다 얘기를 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소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예요? 바로 경험 시리즈죠. 경험 시리즈를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던 경험 뭐냐, 실패했던 경험 뭐냐, 그 다음 어려웠던 경험 뭐냐. 근데 저는 경험 시리즈를 어떻게 정리하라고 한다?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변환 가능하게 하라고 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저의 어려웠던 경험 관심 있나요? 관심 없잖아. 그렇죠? 면접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웠건 실패했건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다만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직무에 관련된 소재를 넣어주시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도 들리겠죠. 그러니까 회사, 학교 얘기보다는 회사 얘기가 좋겠죠. 그것이 없으면 뭐 다른 곳에서의 아르바이트 얘기도 좋겠고. 이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랑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완전히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본인이 당신들이 다녔던 학교 분위기 생각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어떤 페이를 받고 일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빨리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다음에 꼭 말씀해 주실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이제 상반기 때
경험 시리즈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서류죠. 서류 중에서도 특히나 뭐예요? 이력서 꼭 챙기십시오. 자기소개서를 읽으실 리는 거의 없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언제 봐? 이력서를 많이 볼 테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력서 상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1차 면접 때도 느끼셨을 거고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이렇게 한번 좀 던져보세요. 그럼 야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 사람이 궁금한 건 똑같아요. 당연한 건 안 물어봐. 근데 약간 좀 이 친구가 왜 이땐 이랬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번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간 통해서 빨리빨리 시나리오를 조금 대충이라도 만드셔서 계속적으로 좀 익히시는 연습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7가지 질문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가장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튼 모쪼록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웃는 모습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